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6번에 걸쳐서 저희 BBS 불교 방송과 서울시가 공동 기획한 시민이 백신입니다. 라는 주제로 BBS 초대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정말 요즘 또다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걱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많은 고통들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심신의 안정과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힐링 멘토가 아닐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대의 힐링 멘토들을 모시고 험난한 시기 그 극복을 위한 마음 치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공동기획으로 마련한 시민이 백신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상담 개발원 원장이자 통담선언 주지 그리고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힐링스테이션 진행자십니다. 선업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업스님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요. 네. 저는 스님 처음 뵀을 때 스님께서 태양이 떴다라고 외워라 라고 하시면 선업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네. 자꾸만 발음이 강하게 나옵니다.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 법명 듣고 나서 네. 법명을 못 잊어버리셔가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런 인연을 맺게 되는 분들이 네. 많아져서요. 네, 저로서는 너무 좋은 법명이죠. 그러게요. 선한업 맞나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터닥을 선잘 써서요. 그래서 선을 일삼아 한다. 네. 매일매일이 선이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네. 저희 은사 스님의 어떻게 보면 발언,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저에게 그런 법명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매일은 아니지만은 지금 주말에 밤이 되면은 또 저희 BBS 불교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초대석에 이렇게 뵈니까 좀 신선하기도 하고 새삼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새맘 새뜻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TV와 라디오 저희는 다 나가니까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제가 여러분 곁에 언제나 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그리고 법명 받은 이후로 계속 떠서 뜬 지 오래된 선업 그리고 별칭으로 뜬 태양이라고 제가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래서 결국 여러분 곁에 떠서 항상 여러분들의 지킴 역할을 하고 있는 선업 지금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님. 저희가 그 서울시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시민이 백신입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지금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스님, 시민이 백신입니다. 이 말을 딱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무엇보다도 시민의 힘. 벌써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도 그렇고 오력 이렇게 뒤에 력자가 붙고요. 네, 관찰력, 통찰력 이렇게 힘이 딱 붙는 순간 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내적인 기능을 외연화시킬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서요. 시민 듣는 순간 시민의 힘 그리고 백신이다. 그러면 뭐 백신은 스님들을 요새 뜻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 흰 고무신. 흰 고무신. 그래서 흰 고무신의 힘, 이 힘을 시민의 힘에 보탤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요새 이제 정말 이 불교의 힘이 어떤 건지 시민이 백신이다에 딱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스님들만 백신을 신고 있는 게 아니라 불자들 또한 너무 열심히 이 운동에 동참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 와중에도 그래도 불자분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또 그분들의 힘이 외부에 이렇게 미쳐서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주체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시민이 백신인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변에 불자님들께서 날짜 꼽으면서 요번에는 좀 가봐야지, 절에 가야지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단계가 높아지고 지금 확진자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아유, 이번에도 내가 가면 안 되겠구나. 혹시라도 주변에 폐를 끼치면 어떡하나 하면서 기도비나 좀 입금하고 말아야지. 이제 이러시는 모습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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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굉장히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면도 좀 있죠. 왜냐하면 네. 그 통담 선언도 문 닫은 지 몇 달 됐고요. 아, 문을 닫았습니다. 아예 네, 닫으셨어요? 네. 아, 왜냐하면 동참을 하려면 아예 그냥 제대로 하자. 그래서 아, 이제 오시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이럴 네. 때는 그 클래스를 다 닫는 게 도리다. 그래서 문을 닫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조그만 선방이 또 따로 네. 참선하는 분들에 대한 선방이 있는데 거기도 음, 문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거긴 또 음, 오늘 선방이거든요. 네. 예, 항상 깨달음의 마음이 늘 함께하는 그런 수행 장소다 해서 이럴 때 깨달음은 백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깨달음이다. 그리고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것이 이렇게 문을 닫는 것 같지만 오히려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닫는 게 뭐 큰일이냐. 그래서 지금까지 몇 달째 닫혀져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주변에 지금 사실은 너무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은 사찰. 그리고 아까처럼 절을 못 가게 돼서 그냥 집에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불자님들. 그것도 경제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겨서 뭐 시내에 나가 보면은 상점가들도 너무나 좀 문제들이 많이 있고 안타깝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어떤 그 간호사 인터뷰를 봤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명을 잃으면서도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죽어간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차라리 뭐 다른 병일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생명을 잃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화가 나거든요, 사실 스님. 왜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아니, 내가 지금 새롭게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우리 가게도 어려워지고, 몸도 힘들어지고, 아, 도대체 이런 재앙은 왜 우리에게 왔는가. 정말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뭐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좀 잊고 있었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그냥 이렇게 그 바깥에 이렇게 뭐 하다못해 플라스틱 통이라도 하나 탁 버렸다. 이러면 그전에는 별 생각 없이 버렸죠. 네. 바닷가에서도 무언가를 그냥 투척해도 별일 아니다 싶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쌓이면서 생명이 지니고 있던 어떻게 보면 힘들을 우리가 옥죄는 그런 일들을 계속 벌였던 건데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연기적인 즉 내가 있으면 상대도 있고 상대가 있어야 나도 있다고 하는 이 정신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잊어버렸는데 나중엔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고가 오는 거죠. 자,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곁에 언제나 있는 것이다. 그게 잠시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업이라고 하는 함께 지은 것은 반드시 돌려받게 돼 있다. 이것을 이번에 코로나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고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요 다음부터는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거를 돌린다라는 표현을 그 선종에서 많이 쓰는데요. 돌릴 네. 회자를 많이 쓰거든요. 네. 이럴 때 제대로 돌려서 회복하면 드디어 우리 정신도 회복되고 우리 삶도 회복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조계종 그 불교상담 개발원 원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데요. 뭐 조금 전처럼 저처럼 이렇게 너무 화나요, 스님. 네.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어. 왜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네. 이 코로나19 시대에 참 어떤 상담들을 많이들 하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제 그 하고 있는 일 중에 네. 하나가 이 중독 예방에 대한 중독 예방. 네, 중독 네. 예방에 대한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각종 변화를 담은 통계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가 상담사들이 그동안 받았던 네. 다양한 특히 그중에서 전화로 상담을 했었던 케이스들에 대한 것이 정리가 한번 쭉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 상황인 게요. 네.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음. 다른 방법으로는 상담이 안 되고 면대면은 이렇게 못 하니까 네네네. 지금 벌써 이렇게 뭐가 하나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치고. 이렇게는 좀 어려우니까 네. 전화상으로 아. 또 컴퓨터상으로 아. 굉장히 많은 상담을 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도저히 이 생활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론이 뭐였냐면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2, 3년은 참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2, 3년 지나고 나면 눌렀던 게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면 그때는 대사회적인 엄청난 사건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일례를 들면 화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사람들이 그쵸.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을 딱 넘는 순간 스스로를 해야 한다든가. 난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그렇죠. 사회에다가 그러니까 뭔가 폐를 끼치는 뭔가를 하고 분노를 풀려고 한다던가.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우리는 그냥 이제 코로나 시기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건데 이건 잘못하면 일이 너무 커지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겠지만 이 눌린 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속히 찾지 않으면 뒤에 2, 3년 바로 2, 3년 뒤입니다. 그때 대사회적인 문제는 공동체가 또 감당해야 될 몫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세미나 결론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정말 생각을 지금 잘 해야 되는 그리고 네. 상담사들이 정말 열심히 지금 투입돼서 상담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누른 것을 빼줘야 되는 네.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하고는 있지만은 참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럼요. 그 어느 순간에 참았던 것들을 쭉 펴주든지 밖으로 빼주든지 구멍을 뚫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뻥 터져버리면 그거로 인해서 정말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 불교상담 개발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뭐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섭수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속에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말씀하신 자기를 해야 한다던가 폭력적인 어떤 걸 한다던가 이 순간이잖아요, 스님. 그럼요. 그 돌아서면서 네. 내가 왜 그랬지? 아니 나 정말 그럴 마음이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좀 자기를 좀 가지고 가야 이런 것들을 스스로의 힘을 키워서 아까 백신 시민의 힘 말씀하셨는데요. 극복을 좀 해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새 이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막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내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기 확신. 나는 우리가 보통 이제 힘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 다 제끼거든요. 이 사람도 모르는 사람, 이 사람도 모르는 사람. 나중에 자기도 이렇게 제쳐서 문제가 되는 됐고. 거라서요. 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됐고. 다 모르는 사람인 거죠. 네. 지금 이제 잘못하면 사회가 옆에 사람 문제도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잘못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멋진 회복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일단 자기 확신을 주는 이게 포커스입니다. 네. 그래야 여기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자기 기능을 써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냐면 내면화되어 있는 자기 기능을 회복하자. 두 번째는 내면에 있는 힘을 외연화해서 바깥으로 하나씩 꺼내서 활용하자. 이게 순서가 1번, 2번. 이걸 계속 묶어서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하면 네.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면에 이런 힘이 있었어? 이거 모르고 있다가 교육이나 또는 명상이라든가 다양한 걸 통해서 이것을 외연화시키는 작업 속에서 자기가 나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나는 멋지다. 요거만 돼도요. 정말 극복할 수 있는 기제가 엄청 많습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멋있으십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 당장
웃음을 띠게 그러네요. 되고 웃게 되네요. 미소를 띠게 네.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 이게 입에서 안 나오거든요. 이게 음. 지금 시대가 이런 얘기를 못하는 시대가 지금 아, 되고 있거든요. 네. 멋있다, 괜찮다, 음. 최고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불안하거든요, 스님. 네. 괜찮다라고 말했는데 안 괜찮으면 어떡하지? 괜히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저 사람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질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스님 다양한 방법으로 명상과 상담, 치유 이쪽으로 매진해 오고 계시는데요. 이 비대면 시대잖아요, 스님. 방송에서도 물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명상을 통해서 뭔가 자기를 치유하는 방법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방송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 텔레비전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 또 네, 이제 네, 라디오로 네. 들으시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이 명상을 통해서 나를 좀 제대로 가질 수가 있을지 조금 실습이라고 할까요? 네. 조금 보여주신다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우리가 이 숨 쉬는 것하고 네. 걷는 것하고 이 두 가지만 잘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강력한 자신의 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숨 쉬는 것, 네. 걷는 것. 걷는 겁니다. 네. 숨 쉴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들이쉬면서 행복, 내쉬면서 활용. 활용. 네, 활용 쓴다는 거죠. 아. 자, 들이쉬면서 행복, 내쉬면서 활용. 말하자면 본래 있는 본인의 내적인 힘을 내가 지금 쓰고 있구나. 숨을 쉬면서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낯선 단어다 싶으면 그냥 확인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확인. 숨을 들이쉬면서 음, 항상 행복, 행복, 내쉬면서 활용. 활용. 들이쉬면서 행복, 내쉬면서 확인. 이렇게 하시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첫째, 네. 제가 이제 지하철 타면 이것을 꼭 하라고. 그리고 요새는 이걸 그럼 얼마나 합니까? 이럴 때 제가 1분 하셔도 됩니다. 1분. 길게 3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3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하는 그런 기능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백신이잖아요. 네. 이게 바로 명상 백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 숨을 들이쉬면서 행복, 내쉬면서 활용 이렇게만 하셔도 네. 요 주변이 행복으로 이렇게 물이 든다고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복의 우산을 내가 지금 쓰고 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백신이다. 네. 이렇게 쓰시면 숨을 들이쉬면서 행복, 내쉬면서 활용.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이것도 백신이라는 말이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아예 여기다 붙이시면 됩니다. 네. 들이쉬면서 행복, 내쉬면서 백신. 이렇게 하면 행복, 백신. 행복, 백신. 활용을 백신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 백신 우산을 이렇게 쓰고서 명상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걸으면서 하는 건데요. 네. 이건 왜 중요하냐면 밑에 발바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발바닥. 네, 왼발, 오른발 이것도 다 여러분이 기억을 자꾸 하셔야 되니까 네. 이게 왼발인가 네. 하다가 이게 왼발, 오른 이렇게 또 헷갈리셔가지고 바꿔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그냥 네. 발바닥 하시면서 네. 여기다 또 붙이시면 됩니다. 발바닥 백신, 발바닥 백신, 발바닥 백신. 그래서 발에 내가 흰 고무신을 신었다. 스님들이 신고 있는 정말 흰 그 고무신 깨끗한 멋진 신을 신고 있다 해서 네. 그냥 발바닥 거기에 더 붙이신다면 발바닥 백신. 하지만 이것도 힘드시니까 그냥 걸으면서 발바닥 이거 몇 번 하냐고 꼭 물으시는데 하루에 10번만 하셔도 된다. 기억나셔도 그냥 한 번만 하셔도 된다. 네. 그런데 이왕 하시는 김에 한 10번은 하시는 게. 근데 그냥 이게 명상입니다. 여러분 명상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발바닥 이렇게 이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백신이다. 이렇게만 하시면 숨 쉬면서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뭐 발표를 한다든가 네. 오늘처럼 저 오늘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한다든가 이럴 때도 네. 그냥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행복, 행복 네, 그리고 활용, 활용. 네, 행복, 백신 이렇게 음. 요것만 딱 하고 시작하시면 음. 어떤 아이도 이렇게 가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다 이렇게 막아주듯이 이렇게 네. 마음 자체를 네. 막아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유쾌하게 말씀하신 우리 선업스님의 말하시는 스타일과는 다르게 방금 그 명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들이쉬는데 행복, 내쉬는데 백신, 그리고 활용하시는 그 말씀을 하는 톤만 들어도 뭔가 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스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걸으면서 또는 앉아서 숨을 쉬면서 서로에게 좀 이런 거를 잡아주면서 우리 한번 숨 좀 쉬면서 걸으면서 해보자.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갖은 명상을 정말 다양한 명상을 지금까지 다 해보신 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좀 직접 연락을 드려가지고서는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요새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불교 상담 개발원 네. 안에 불교 명상 지도사 과정이 있습니다. 예, 2급, 예. 1급 전문가 과정이 있어서요. 네. 지금 이제 2급을 벌써 6년째, 6회가 벌써 됐습니다. 네. 그래서 봄이 되면 또 7회, 아하. 7기를 또 모집할 거고요. 네. 기존 분들은 이제 또 1급 전문가 반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불교 명상 지도자 과정이 좋은 점은 MTV라고 해서요. 네. 마하야나, 테라바다, 바주라야나. 말하자면 아. 쉽게 얘기하면 저쪽에 미얀마나 네. 태국 쪽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윗바사나라고 보통 네, 얘기하는 네. 이런 명상법부터 시작해서 대승 그리고 우리 참선, 네. 가나선 또는 화두선이라고 하는 이 참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 금강승 쪽에 기법도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소개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하야나 즉 대승을 딱 우리가 바닥에 기조로 딱 세우고 각종 중요한 이 선법 그리고 명상법들을 지도를 저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잘 따라서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이런 명상법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네. 결국은 주변 혜택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네요. 상담개발원이라고 이름이 붙어서 상담만 하시는가 했더니 바로 네. 이런 명상까지도 근본적인 해결책까지도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단체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승불교에다가 딱 이렇게 바탕을 딱 두고서 네. 뿌리를 두고서는 어떤 그 참선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가는 거기 때문에 요즘 너무 비슷한데 아닌 것들이 많아서 걱정이다 하시는 스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또 불교상담 개발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6회에 걸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서울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마련한 공동기획이죠. 시민이 백신입니다. 저희 BBS 초대석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상담 개발원 원장이자 통담선언 주지이신 선업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스님 제가 모시고 10수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에서요. 상담을 그때도 해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유일하게 기억나는 게 집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무조건 3번 사과하라. 그 네.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의 어떤 사고라던가 그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는 3번 정도 사과받아야 제대로 사과받았다 생각하고 남자는 한 번 사과하고서는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이어진다. 제가 이 말씀을 한 10여 년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잘 써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뭐 이제 1대 3의 법칙, 1대 4의 법칙, 뭐 법칙들이 쭉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부부가족 치료를 또 대학원을 다니면서 네. 공부를 했죠. 왜냐하면 네. 제가 봉사에 한 5년 살았는데 네. 그때 상담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맞아요.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부부 문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네.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대학원 과정에 부부 치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네. 가서 굉장히 열심히 수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경험도 참 중요한데 음. 이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낸 각종 이론도 필요한 부분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때 나온 게 뭐 1대 3의 법칙, 1대 4의 음. 법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말하자면 아이한테 한 4명이 음. 너 내가 이상해. 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음. 4명이 쭉 얘기를 하면 너 왜 그러니? 스스로가 이러면서. 내가 좀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네네네. 1대 4의 법칙이거든요. 1대 4의 법칙.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거는 굉장히 빨리 되는 그렇죠. 방면에. 네, 이게 2대 8의 또 법칙이 되는 2대 거죠. 8의 법칙이요. 네. 말하자면 칭찬은 곱하기 4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4번 곱하기 4 16번. 16번. 일이 힘들어지죠. 긍정적인 계속 게 참 힘드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 한글 단어도 찾아보면요. 네. 이게 보통 부정적인 내용이 보통 70%, 긍정적인 부분이 20에서 30% 된대요. 이게 인류적인 상황이거든요. 제가 뉴스를 하면서 봐도 네. 별로 안 좋은 뉴스가 70% 이상이에요, 스님. 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긍정적인 단어를 매우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일단 네. 우리가 친해지면 이상하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딱 집어서 반발하기는 애매한데 기분은 별로 안 좋은 용어들 있죠. 함부로 말하는 거. 예. 그렇죠. 존중하지 않는 그런 표현들. 그게 이제 존중을 안 해서 그런 건데 네. 요것의 핵심이 되는 바로 이게 바로 생명 존중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에 대한 존중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놓으면 네. 그러면 단어가 다르대요. 그래서 이제 연구된 것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네. 강아지 있잖아요. 네네. 강아지나 고양이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키운 아이들이 네.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 많이 쓴대요. 그리고 일단 이 정신적으로 건강한데요. 그리고 몸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함께 가치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맞아요. 네. 왜냐하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렇죠. 영원한 애기니까. 말을 안 네.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애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게 말이 안 통하는데 왜냐면 처음에는 말이 잘 통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비슷해가지고 같이 비슷하니까. 가다가 네. 여기 조금 딱 지나면 말을 안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처음엔 때려도 보고 하지만 나중에는 때려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거는 때려서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구나. 따뜻하게. 예쁘다. 그럼요. 좋아해주고 잘 챙겨주고 네. 배려란 말이 진짜 최고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아이가 성장해서 사람들 사이는 더 케어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거밖에 못 보는 사람도 있고 10가지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것조차 못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으로 키우지. 근데 너무 생각이 많으면 좀 살기 힘들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배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는 삶의 폭을 넓혀주고 시야를 넓혀주지 않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스님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또 막 힐링이 되는데요. 네. 스님 그 프로필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전부 다 상담, 명상으로 이어집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길을 정하게 되신 거예요, 스님? 일단 법명 받을 때부터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선업. 이 선이 네. 원어가 네. 이게 보면 네. 드야나, 드야나. 자나, 자나, 잔, 네. 선 이렇게 오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네. 일단 법명 딱 받는 그날부터 나의 길은 메디테이션, 결국은 이 명상의 길이고 네. 그 중에서도 참선, 화두선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은사 스님께 화두를 받죠. 무처 화두를 받았는데 5년쯤 뒤에 슬그머니 이렇게 방치를 합니다. 잘 안 되는데 이거. 그리고는 뭐 각종 다양한 수행 방법이라든가 명상법을 배웠는데요. 네. 그 뒤에 어느 날 참 기연이 있어서 화두가 딱 들리면서 강력한 이 화두의 네. 이 기능을 제가
체험을 딱 하고 나서는 그 화두가 터지면서 제가 드디어 제대로 된 네. 명상의 세계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참선을 쭉 하다 보니까 네. 참선 활용이 각종 명상법이다 이 확신이 딱 들고요. 음.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담이라는 거를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찾아낸 것이 차입니다. 차. 우리 차요. 마시는 차. 마시는 차. 예, 차 얘기가 참 많습니다. 차 명상.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네. 명상을 생활화하는 것.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선차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요. 네. 차명상, 선차 이런 것을 음. 깨달음의 사회화, 깨달음의 일반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명상을 통해서 자기 회복이 되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내담자한테 필요한 건 상담이더라고요. 네.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차담이더라고요. 아.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그렇죠. 문제를 상담을 해줘야 그럼요, 되지만 그럼요. 그냥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는 그럼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차 그럼요, 한잔하는 차담. 대화. 아. 근데 이 차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수행자들끼리 얘기하는 법담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내담자를 위해서 상담하고 일반인을 위해서 차담, 네. 정담을 나눌 수 있고요. 수행자들과 법담을 나누는 이 과정이 정말 선을 업으로 삼는 선업 스님이 해야 될 그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이 법명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아, 진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말씀 들으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 그 진짜 철자, 우리 진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하셨는데요. 뭐 이제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죠. 스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가이딩을 해주셨길래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스님을 뵙게 된 것은 네. 1987년도입니다. 와, 이게 1987년도. 네. 10년, 우리가 이 20년, 옛날 30년, 얘기를 네. 하면 네. 기본 30년 기본- 이상 넘어가야죠.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습니다. 1987년도에 그때 그 여러분 다 아는 그 박종철 뭐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예. 다 그 시절이거든요. 참 힘들고 네. 최루탄 가스가 흩날리고 그러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대학이 중간고사 하자마자 음. 바로 문을 다 닫았어요. 아.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진해라는 곳에 내려가게 되거든요. 네. 저 진해가 저 밑에 있는 아주 훌륭한 음. 바닷가 가까운 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네. 벚꽃 막 피고 그쵸. 이런다는. 네. 그때는 벚꽃이 이제 지고 막 이럴 때지만 내려갔을 때 그때 그곳에 육군대학이라는 곳이 그 시내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육군대학인지 잘 몰랐고 네. 그 안이 큰 공원처럼 잘 돼 있었어요. 그때 들어갔을 때 그때 저에게 차 한잔 하자고. 여기도 차가 등장합니다. 예, 예. 차 한잔 하자고 하신 분이 진짜 철자 스님이십니다. 아. 그리고는 대화를 네. 한 2-3시간 나눈 것 같은데 그때 네. 제가 반해가지고요. 그래서 3일 뒤에 짐을 싸서 스님이 내려가셨군요. 계시다는 월정사로 아. 가게 됩니다. 야, 우리 진짜 철자 우리 스님 네. 진철 스님께서도 스카웃에 굉장한 네. 정말 어떻게 최고의 알아보시고 바로 딱. 네. 어떻게 알아보시고 그렇게 딱 네. 찍어서 차 한 잔을 주셨을까 싶네요. 그때 제가 이제 차담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화라는 게 그동안 제가 막 그 갖고 있던 의문점을 네. 이렇게 1대1로 질의응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네.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체험하게 된 거잖아요. 그 뒤로 정말 그 스님의 말씀 네. 그리고 정말 이 식견 네. 그리고 세상을 쭉 보는 관점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 관점을 닮을 수 있을까? 네. 가장 좋은 방법이 출가하면 되더라고요.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그렇군요. 겁니다. 네. 모든 걸 다. 감사드립니다. 그러게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 진철 스님과의 인연도 네, 그렇지만은 우리 또 스님의 법명도 재미있고 그렇게 들으니까 절대로 잊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한 가지만 네. 더 죠. 통담 네. 선언이시잖아요. 네, 네, 통담은 무슨 뜻인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름이. 네. 통할 통자예요. 네. 말하자면 음. 참선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 자리를 통할 수 있다. 그래서 다 통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담, 정담, 법담을 통해서 싹 나눠야 된다. 그래서 그 담자. 네, 그래서 이 선업과 똑같은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결국 제가 참선이라는 것을 접해서 네. 결국은 근본 자리를 어떻게 보면 체험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작업을 네. 하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일반 사람에게 옮기면 통담이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요 단어를 썼는데요. 스님 말씀 들으면서 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연구해 오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업 스님이 알려주시는 통담 선언의 그런 의미,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내쉴 때마다 들이마시는데 행복하고서는 내쉬는 숨은 자신의 문제거리를 해결하는 어떤 방식으로 발바닥만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 집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해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일종의 방편으로서 갈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네요. 네, BBS 불교방송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공동 기획입니다. 시민이 백신입니다를 주제로 BBS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 개발원 원장이자 통담선언 주지신 선업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님, 이번에는 사랑하는 버세계라는 코너인데요. 힘든 삶 속에서도 나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준 그 누군가가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자,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우리 선업 스님에게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에게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예전에 연등국제불교회관 만드신 원명 스님을 제가 꼽도록 하겠습니다. 이 숭산 스님이 1970년대부터 이제 국제포교 1세대라고 하면 그것을 이어서 이제 국제적인 활동을 하셨던 스님이 원명 스님이시고요. 해인사 성철 스님 시봉이시기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 특히 한국선을 국제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분이기도 하시고, 저로서는 1991년도부터 몇 년 동안 쭉 인연을 맺게 되어서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 국제적인 이 활동이라든가 특히 WFBY라고 하는 세계 불교도 의회, 또 세계 불교도 청년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해 주신 어른 스님이라서 항상 기억에 많이 남고, 특히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연등국제불교회관에 이제 소임자가 없어서 소임을 좀 살아달라 해서 그때 제가 몇 년 이제 소임을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지금 이제 뭐 스위스 쪽 왔다 갔다 활동하시는 무진 스님이라든가 또 그 밑에서 배출된 많은 국제 포교사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활동의 초기에 바탕을 마련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불교방송에서 방송을 하면서 부처님 전법을 하는 어떤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근간이 되신 분이 또 원자 명자 스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또 스님도 선업 스님도 그때 처음 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민망하게 제가 혼자 이렇게 울게 되네요. 예. 그만큼 이제 이 좋은 영향력을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런 자리에서 또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뵙고 싶기도 하고, 네. 한 분을 꼽으라니 스님을 꼽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중요한 멘토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절집에서 이 명상을 놓지 않고 참선 공부를 꾸준히 하고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제가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신 또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잊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선업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연등국제선언의 원자 명자 원명 스님이었습니다. 네, BBS 불교방송과 서울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마련한 공동기획 시민이 백신입니다를 주제로 BBS 초대석을 함께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너무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서 제대로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 폐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 성철 스님의 제자시죠. 원명 네. 스님께서는
우리 조계종의 국제포교사에 어떻게 보면은 그 기반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정말 세계 속의 불교, 한국 불교를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그 밑에서 공부했던 네. 1호 그리고 아, 또 네. 2호가 네, 네, 네.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예, 힘 넘치는 또 파이팅 넘치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멋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그 기능을 펼치면서 사는 그런 또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힘내고요.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화이팅 너무 멋지게 하는데요. 네. 요새는 이렇게 한대요. 화이팅! 러브 배웠습니다. 표시까지 그럼 작은 화이팅! 하트까지 붙여서 이렇게 해야 화이팅하고 된답니다. 하트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에 또 마음에 힐링이 되는 시간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화두는 생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함으로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되는데요. 저희가 생명을 존중하는 그 기저에서 3가지 활동 정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생명 살림 운동인데요. 보통 이 법문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새 생명 지킴이 운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지켜보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다 보면 정말 우리가 그분의 얘기 속에서 또는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정말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말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택하지 않아야 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이을 수 있도록 하는 생명 이음 운동까지 연결될 수 있거든요. 부처님이 내가 있고 다른 존재가 있고 다른 존재가 있고 내가 있다는 이 말씀, 이 속에 존중이라는 것이 깔려 있다는 걸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존중이 결국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위기를 잘 극복하고 생명을 이을 수 있다는 이 3가지 우리가 좀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위급한 시기에 서로 돕고 서로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서로를 잘 보듬어 주면 우리 사는 사회 그래도 살만하다. 정말 괜찮다.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잘 극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내고요. 코로나19 극복할 때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